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돼서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고요. 저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버니즈 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는 조금 저희 후레쉬나 이런 거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찍는 지금 사진 찍어요. 저희가 30분까지 말씀드렸거든요. 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게 돼서 네. 기자님들 저희 1분만 더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은. 이걸 제가 뺄 수 있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이제 저희 기자회견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진은 이제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말 한 번만 해주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네. 제가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 네. 네. 저 이제 될까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자리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돼서,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고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저희의 상황, 그리고 그냥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먼저 그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기도 했었어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제 그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지인들이나 응원해주신 분들, 이런 어떤 제 주위의 분들보다도 저를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DM으로도 그렇고, 커뮤니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댓글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지인들이 캡처를 많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도, 냉정한 시각에서 봐주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되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사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진짜 막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 감사함을 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난가라고 생각하시는 저를 모르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 사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되게 뭔가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버니즈 분들 그 DM으로 저한테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마음속으로 좀 다짐한 게 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정리가 잘 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꼭 이분들한테 보은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감정적으로 뭘 어필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런 데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절박한 마음에 이렇게 되게 급작스럽게 서게 됐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카메라에 찍히고 하는 게 전 강박적으로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3일 동안 옷도 못 갈아입었었고 세수도 못한 상태로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 제일 추한 모습을 이렇게 막 다 드러내서 오히려 그 강박에 대한 그 약간 컴플렉스? 약간 그 강박이 조금 지워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극복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판사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많이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오늘은 더 많이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제가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 사장이기도 하지만, 저의 첫 번째 신분은 사실 어도어의 그 대표이사 자격이에요. 근데 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역할이 그 모회사의 그 자회사 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될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게 어도어의 배임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어떻게 어도어의 배임이 될 수 있지? 저의 제1 본부는 사실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제 역할 수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 수행이 저한테 1순위였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고, 사실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계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기자분들 저한테 따로 막 연락 주셔서 궁금함을 이제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제 자리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막말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또 막말을 하겠나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코첼라 같은 무대랑 제일 흡사한 게 제가 느낄 때는 대학교예요. 네,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짧게 부탁드리고. 죄송한데 저를 혼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질문 수가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예, 근데 일단 최대한 한번 짧게 해볼게요. 이게 저는 이 싸움이 말장난의 싸움이 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하셨지만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그 워딩이 그렇게 중요한 워딩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 뒤에 판결을 위한 그 판결의 내용에, 그러니까 그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배신이라는 그 표현은 신의가 깨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의는 한 사람만으로 깨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으로 깨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가 깨졌다, 배신이라는 표현은. 근데 이 배신이라는 표현과 배임이라는 어떤 그 법률적 그리고 경영적인 어떤 판단에는 사실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웃는 낯으로 그 상사의 비위를 잘 맞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항상 되게 상사한테 잘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이 실적을 못 내면 저는 주식회사에서 웃는 얼굴로 매일 내 비위를 잘 맞추지만 그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이 배신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사는 친목을 위해서 다니는 그 집단이 아니고 그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가 실제로 배신감을 들게 하느냐 아니냐에 더 척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이제 어도어로 2년에 이뤘던 성과가 굉장히 이게 탑 보이밴드, 그러니까 보이밴드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하잖아요, 통상. 탑 보이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냈던 성과를 이제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은 의리 집단에서나 활용되는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주식회사에서 쓰여야 하는 단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경영인으로서 보여야 되는 자세는, 이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경영인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감정적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게 용인되기 어려워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이성적인 관점, 냉정한 관점에서 이런 사안을 봐야지, 이렇게 뭐 어느 때는 감정을 적용했다가 또 어느 때는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저는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뭔가 그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사실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든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질문 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전 원래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냥 제 경영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제가 경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굉장히 흥분했었었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달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막말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또 막말을 하겠나요? 저도 멀쩡하게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약간 착각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경영과 그리고 투자와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실 투자 M&A는 사실 어떤 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 어떤 본질과는 조금 아예 다른 얘기 같아요. 저는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건, 제가 투자나 M&A에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찬탈 뭐 이런 게 와닿지 않았던 거고, 부대표의 의견을 들었던 것도 사실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던 거죠. 이제 그게 문외한이라는 거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냥 경영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별거지만 별게 아니라고도 생각하는 게 무슨 이유냐면, 이제 보통 프로듀싱과 경영을 막 분리해서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단어에 많이 속아요.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냥 갑자기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전문이라는 건 그 영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업을 얼마나 소화를 잘 해냈는지, 그러니까 업력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업의 특징이 참 어렵고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무생물 그런 어떤 그런 프로덕트로 이 공장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일하는 일이에요. 그게 굉장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미친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감정이 극대화됐었을 때는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똥을 싸도 사주는 거야. 이게 미친 소비자들인 거죠. 너무 별게 아닌데도 이거를 갑자기 사줄 수 있는 마음이 동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굉장히 성장이 갑자기 확 가파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열애설이나 누군가의 이런 감정적 동요가 있으면 사실 엔터 사업은 주가가 막 출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를 사실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엔터업에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2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느꼈었던 게 프로듀싱과 경영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분리되는 순간 따로 놀기 시작하고 이게 규합이 안 된다라는 생각, 저만의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뉴진스가 그 대학 축제를 전국으로, 가능한 전국으로 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전국으로 돌려고 노력했었던 이 계획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세웠던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들이랑도 다 얘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지방에서도 뉴진스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직 이제 콘서트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콘서트를 못 하니까 찾아뵈려면 이런 축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주는 그 대단한 열기가 있거든요. 그런 열기가 우리 멤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무대를 많이 연습하게 하는 그 연습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롤라팔로자나 코첼라 같은 무대랑 제일 흡사한 게 제가 느낄 때는 대학교예요. 대학교에 가면 그 열기가 그 축제 열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축제를 많이 돌아야 되겠다. 근데 축제를 돈다라고 또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면 또 누군가는 저희를 욕해요. 돈 벌려고 애들 행사 뛰게 하냐. 돈 벌려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냐.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팬 서비스도 하면서 멤버들의 실력도 늘리고 나쁠 게 없는데 우리 신곡도 홍보하고 이런 일타쌍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저희의 어떤 진심까지 보이려면 기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왜냐하면 또 학교의 돈이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저는 항상 돈을 벌 때 이제 기왕이면 부자들한테 큰 돈을 받고 싶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작은 돈을 모아서 푼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게 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네, 저는 시간을 조금 늘릴 수도 있기는 해요. 먼저 해주시고 답변은 드린 거고. 첨언을 하신다길래 조금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이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희도 지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고 질의응답을 그러면은 죄송한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기자님 질문부터 받을게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혹시 빨리 가셔야 될 수도 있으시니까. 모두가 다 지금 급하게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전에 급하게 부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질문들이 다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짧게 부탁드리고 질문 좀 받아주세요. 근데 죄송한데 저를 혼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많이 급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질문 수가 막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최대한 한번 짧게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부를 결정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제가 경영인이 아니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판단이 돼요.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뉴진스의 이미지나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의 행보
그리고 어떤 계획에 대한 되게 그 청신호나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파급이 사실 이게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로듀싱과 경영이 이게 맞물려야 된다라는 건 이거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의 일을 이제 그 예시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듯이 뭔가, 크리에이티브와 그리고 돈의 영역이 사실 같이 맞물려 갔었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 극대화되느냐. 이제 이런 테스트를 쭉 해보고 싶었던 거였고, 2년 만에 사실 이렇게 최대 실적을 냈다는 건 저는 그 테스트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미 가속이 붙었고, 이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그 경영적인 효율이 더 극대화된다면, 저는 사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뭐 기자님이 말씀 빨리 끝나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거의 다 끝낸 얘기였기는 했고요. 이제 그 아까 질문 주셨던 그 양해 부탁드리셨던 그 기자님부터 그 질문 받을까요? 그럼? 마지막 아까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네, 다 하셨어요. 네. 하이브 측에 이렇게 화해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건지. 네. 네네. 뭐 그건 당연하고, 왜냐하면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뉴진스랑 그냥 같이 하기로 한 어떤 1년의 저의 플랜을 그냥 이렇게 쭉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그냥 다 그래. 지금까지 좀 뭐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그 어도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한 것까지는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행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하이브 측에 이렇게 화해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건지. 네. 네네. 뭐 그건 당연하고, 왜냐하면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법원의 그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게, 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약간 머리가 아파서 그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그 법원 아까 네네.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영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백기사가 됐든 흑기사가 됐든 뭐 모색을 하든 그 변호사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하이브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무슨 방법을 모색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하이브가 내려야 되거든요. 하이브가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사실 아까 그 배신감이라는 얘기도 저는 제가 먼저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저한테 먼저 신의를 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제가 하이브랑 타협하거나 협의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회사에 사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18%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하이브랑 뭘로 도대체 이걸 얘기해봐야 된다. 이 괴롭힘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떤 얘기를 내가 하이브에 얘기를 해야 그나마 하이브가 콧방귀라도 껴줄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겁내하고 무서워하려면 그럼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문외한이라,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얘네랑 협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왜냐면 협상 테이블조차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지 말아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 아니, 우리 안 괴롭혔는데? 아니, 우리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제가 왜 은따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밈처럼 저한테 너 왕따인데 눈치 없이 너 은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은따라고 왜 표현을 했냐면요. 차라리 왕따처럼 대놓고, 나 너 배척. 이러면은 사실, 왜 배척하세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데, 약간 뭔가 은근히, 이런 것 같은데? 뭔가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나는 뭔가 은근히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저는 거기서 약간 신의가 깨졌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었던 거고, 이걸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아니 밀어내기는 그냥 나 한번 얘기해 본 거야. 그럼 저도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저도 너무 괴로우니까 심각해서. 이제 사실 이럴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이브에도 묻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게 걱정스러웠으면 저를 불러다 한번 물어보지. 어차피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일으켜지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기는 해요. 대표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 대표로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주주들과 하이브 측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피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 개인 이득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단 뭐 어찌 됐던 간에 그러니까 뉴진스랑 그냥 같이 하기로 한 어떤 1년의 저의 플랜을 그냥 이렇게 쭉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제가 안 하게 돼서 막 조직 개편이 되고 뭐 뉴진스가 쉬게 되고 막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 일이겠어요? 아무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건 저도 많이 받았고 그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인배 관점에서 그냥 그런 마인드로 그냥 다 그래. 지금까지 좀 뭐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그냥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